8만 헥타르 벼 재배 면적 감축 마주할수록 더 커지는 논란. 벼 재배 면적 8만 헥타르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처음 드러난 건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였다. 정부 회의에서 이 계획이 언급된 걸 포착한 전종덕 진보당 인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부당함을 지적하며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 것이다. 하지만 계획은 재고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쌀산업 구조개혁협의체 회의에서 8만 헥타르 감축을 공론화하기 시작했고 결국 12월 12일 정책을 확정 발표하기에 이른다. 농식품부의 계획은 충격적이었다. 지역별 재배 면적에 비례해 각 지자체의 감축 목표 면적을 할당하고 모든 쌀 농가에 재배 면적 감축 통지서를 발송하겠다는 것이었다. 통지서를 받고도 농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책 사업, 불이익과 함께 특히 기본직 불금 차등 지급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민들이 붕괴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자체 정책 설명에 무산투쟁과 규탄 집회가 속속 이어졌다. 현장의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자 결국 농식품부도 한 발 물러섰다. 농가별 통지서 발송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 자율 감축으로 방법을 선회하겠다는 것이었다. 기본직 불금 차등 지급도 올해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통지서라는 자극적 도구가 사라졌을 뿐 정책의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8만 헥타르라는 감축 목표는 건재하고 지자체별로 할당된 목표 면적도 그대로다. 말은 자율 감축이라지만 지자체가 농민들을 회유하거나 강압해 할당 목표를 채워야 하는 구조다. 미이행 농가가 정책 사업에서 배제되는 페널티도 여전하며 기본직 불금 차등 역시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농민들도 지자체 공무원들도 계속해서 농식품부를 향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농민들이 이 정책에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의 강제 조치에 단순히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니다. 시각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순 있겠지만 지금의 쌀값 문제엔 비효율적 수급 정책, 맹목적 의무 수입량 유지 등 정부의 책임 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번 정책은 정부의 책임을 0으로 조율한 채 농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1차원적으로 벼 재배 면적 감축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대체 작목 수급 불안이나 식량 자급률 하락, 경작지 소실 등 정책의 결과로 파생될 문제들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에 없이 강압적인 추진 방식도 논란거리다. 농민의 권리를 통제하고 소득에 영향을 주는 정책, 지자체 공무원을 농민들과의 전선으로 밀어넣어 총알바지 삼는 정책을 결정하면서 현장과의 논의를 생략해버린 것이다. 농식품부 스스로는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말하지만 정책 발표 후 쏟아지고 있는 농민들의 원성을 들어보면 농식품부가 선택한 일부 농민단체의 대표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최근 농식품부의 정책 결정은 대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벼 재배 면적 감축, 농업 수입 안정보험 도입, 농지 규제 완화, 청년농 육성자금 개편 등 농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옥죄는 정책들을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하고 있다.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장관의 공식 발언과 함께다. 불통의 극단으로 치닫다 계엄 사태까지 일으킨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내란 이후의 국면에서까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농식품부의 굵직한 농업 정책들이 하나같이 현장의 이해와 협조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 가운데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이 영농철 진입을 맞아 초미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쌀 재배 면적 감축 왜 문제인가 토론회는 이 정책을 둘러싼 농민들과 농식품부의 입장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였다. 주제 발표. 지자체마다 목표치를 할당해 총 8만화의 벼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완고한 정책. 농민지자체를 대하는 강압적 태도 외에도 수입쌀 문제 방기, 타작물 부담 가중, 식량, 자급 기반 해체 등 여러 지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쌀 재배 면적 감축 왜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다양한 관점을 담은 발제 토론자들의 문제 제기는 정부와 정반대의 시각을 가진 주체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정책이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을 방증했다. 무엇을 위한 재배 면적 감축인가? 엄청나 전국쌀 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전국쌀 생산자협회는 쌀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이 내란 농정이라 단언하고 있다. 계엄적 사고가 아니라면 추진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게 농민들 생각이다. 쌀은 우리 농업에서 독보적인 품목이지만 그럼에도 과거 3차례 면적 조절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 물론 1년 만에 8만 헥타르 강제 감축을 추진한 적은 없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할 때의 쌀농가 농업소득과 수확기 산지 쌀값 추이를 비교해보면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재배 면적을 감축하면 가격이 오른다는 시장 논리가 무조건 적용되진 않는다는 뜻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자중하긴커녕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벼 재배 면적 강제 감축을 함부로 추진하며 농민들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고 있다. 그가 재배 면적 감축을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쌀이 남는다는 것이다. 쌀이 남는 게 정말인지 고민해봤으면 한다. 통계청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한 게 맞지만 즉석밥으로 대표되는 사업체 부문 소비량은 늘어났다. 둘을 합산해보면 1인당 총 소비량은 2020년 70kg까지 떨어진 뒤 더 이상 줄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가정용 소비 감소만 얘기하면서 쌀 소비가 줄었다고 국민을 가스라이팅 해온 것이다. 그러면서 쌀 문제의 진짜 주범인 수입쌀은 외면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쌀 자급률이 100%를 넘는 해는 2022년 한 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쌀이 남는 것처럼 보이는 건 수입쌀 40만 8,700톤 때문이다. 하지만 장관은 쌀 의무 수입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수입쌀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 쌀 문제의 핵심은 생산량이 아니라 40여 년간 이어온 소비 감소와 정책 구조 의무 수입 및 불합리한 공공비축제도다. 생산량이 아니라 소득의 불안정성 불공정성 쌀값 정책, 공정가격 상실이다. 벼 재배 면적을 줄이면 쌀농가 소득은 직접적으로 감소한다. 타작물 전환 시엔 생산성이 감소하고 가격 폭락 우려가 높아진다. 특히 소농고령농 위기가 심화되고 농촌 공동체 붕괴가 가속화된다. 벼 재배 면적 강제 감축은 쌀값을 안정시키지도
농민의 삶을 안정시키지도 국민 식량 주권을 탄탄히 만들지도 못한다. 때문에 수입쌀 사료화 및 쌀 수입 전면 재협상 쌀 자급률 100%와 이를 위한 재배면적 법제화, 쌀 공정 가격제 및 공정한 거래 문화 실현, 농민 권리에 대한 논의 확대 등 쌀 정책을 농민 중심, 식량 주권 중심으로 전환하길 제안한다. 일본의 쌀 대란 사태, 한국이 교훈 얻길. 오카자키 슈시 노밀렌 일본 농민운동 전국연합회 국제부장. 일본에선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시장에서 쌀이 사라져 쌀을 살 수 없다는 아우성이 가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쌀이 진열되긴 했지만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해 빈곤층이 접근할 수 없는 사치품이 됐다. 한국처럼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인들에게 힘든 경험이었다. 정부는 투기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진짜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 쌀 가격 안정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시장 경제에 맡긴 정책, 쌀 재배 면적을 무리하게 줄인 정책은 작은 충격에도 쌀 부족과 급격한 가격 변동을 초래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일본에선 1995년 WTO 협정 비준과 맞물려 양곡관리법이 폐지되고 추식법이 제정됐다. 이로 인해 쌀의 수급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사라졌고 최소한의 관여로 제한됐다. 이제 일본의 쌀은 시장 경제에만 맡겨져 있고 이로 인해 쌀을 투기 상품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본에선 반세기 동안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돼 왔으며 현재 전체 논 면적의 3분의 2인 151만 헥타르에서만 벼를 재배하고 있다. 정부는 쌀 수확량의 변수를 무시한 채 수요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생산량을 줄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2020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잉여 쌀 재고를 방치했고 그로 인해 쌀값이 급락했다. 정부는 이를 이유로 생산 조정을 강화했고 그 결과 2년 동안 약 60만 톤의 생산량 감소가 이뤄졌다. 이는 코로나19 회복 후 소비 증가와 맞물려 지난해 여름부터 쌀 부족을 초래했다. 한국에서도 과거 소규모 재배 면적 조정은 있었지만 이번에 제한된 8만 헥타르는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다. 쌀 재배 면적 감소는 쌀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일본에서 발생한 쌀 대란의 모습으로 직결될 수 있다. 노밀레는 일본의 많은 농민 소비자들과 함께 쌀 부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쌀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충분히 비축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 믿는다. 이에 쌀 생산량 증산 정책으로의 전환, 정부 비축 및 사료용 쌀, 가루쌀, 확대 취약계층 쌀 무상 제공, 법제화, 쌀 가격 보장 및 농가소득 안전장치 마련, 농업 예산 대폭 확대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쌀 대란을 초래한 일본 정부의 잘못된 쌀 감축 정책에서 한국 정부가 교훈을 얻길 바란다. 쌀 감축 강화에 반대하는 한국 농민과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생산비만 보장되면 농민은 생산량 줄인다. 전영중 경기 여주지역 농민. 논농사 80마지기 약 1만 6천 평 정도를 짓고 있다. 그중 내 명의로 된 땅이 1,400평이고 나머지가 다 남의 땅이다. 내 명의로 농지대장과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게 1만 평이고 나머진 지주 명의로 농사짓고 직불금 만큼 임차료를 깎고 있다. 나는 양호한 편이다. 심지어 지주 명의의 통장으로 농약 비료를 사고 수매하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 생산자들이 농지를 합법적으로 구하기조차 어렵다 보니 점점 더 사각지역으로 들어가 직불금 안 받아도 되고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농지만 달라는 식이 된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여주는 쌀값이 높은 편이지만 전국 평균은 17만 원 80kg 정도다. 생산비가 15만 원이 넘으니 17만 원 이하의 쌀을 생산하는 분들은 우리 지역보다 훨씬 많은 면적에 훨씬 많은 비료 농약을 뿌리고 농사지어야 수지가 맞는다. 심지어 이모작을 하는 지역도 있다. 정부의 말대로 쌀이 과잉 생산돼서 남는다고 치자. 이걸 줄이려면 논을 줄일 게 아니라 생산비를 보장해서 정책적으로 더 친환경적인 쌀 생산을 유도하면 된다. 저국화 정책으로 인해 더 많은 땅 비료 농약이 필요했던 건데 정부 정책의 실패를 고스란히 농민에게 떠넘겨서 너희가 생산 많이 해서 쌀값이 싼데 왜 계속 생산하냐, 논 줄여라 하는 극단의 정책으로 간 것 같다. 근본적으로 이 정책 자체를 폐기해야지 인센티브니 페널티니 하는 논의는 불필요하다. 죽는 날 받아놓고 동나무간 쓸거냐 하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진다. 쌀값에 생산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방식으로도 정부가 말하는 생산량 조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농민에게 쌀값 폭락 책임 전가할 텐가?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최근 벌어진 쌀값 폭락 사태는 언제나 정부의 대응 실패로 인해 발생했다. 쌀 의무 수입 물량의 매매이 점차 늘어나던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중단으로 2008년에서 2010년 약 120만 톤의 쌀 재고량이 누적됨에 따른 쌀값 폭락, 2021에서 2022년 정부 수급 안정 대책 실패 등으로 인한 45년 만에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 등이 그 예시다. 윤석열 정부 쌀 정책도 실패했다. 2024년 쌀값은 2022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폭락했음에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자신이 쌀간 80kg당 20만 원 보장 약속을 한 적 없다고 발뺌하며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 농민들은 제도개혁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법적으론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었건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쌀값 폭락의 원인은 농민들의 과잉 생산 때문이라며 농민들에게 쌀값 폭락 책임을 일방적으로 뒤집어 씌웠다. 그러더니 이제 와선 벼 재배 면적을 8만 헥타르나 줄이겠단다. 농민들의 반발로 강제라는 표현만 뺐을 뿐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정책은 지금도 계속된다. 막대한 양의 수입쌀을 무시하고 농민들이 쌀을 과잉 생산한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마치 매국노들이 독립운동가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비슷한 행태다. 이제라도 일방적인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줄어드는 경지 면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며 위협받는 식량 주권을 지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쌀 감산 논리 농민 소비자 모두 무시하는 것. 김현 서울지역대학원생. 도시에서 태어난 내게 농업과의 연결 지점을 묻는다면 내가 농민의 손녀라는 점과 대학교 때 농민학생연대 활동을 다녀온 정도 외엔 없었다. 농민들이 겪는 긴급한 사정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남태령에서 전봉준 투쟁단이 시민들과 함께 경찰의 방해를 뚫고 나아갔던 것을 목도하며 농민들의 최근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수치적 착시와 쌀 소비 통계의 일부분만을 차용해
통계를 작성하며 쌀이 남는다는 프레임을 짜고 그걸 기반으로 벼 재배 면적 조정을 주장한다. 정말 쌀 소비가 줄었다고 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 소비하는 쌀이 줄어든 건 1인 가구 증가 등 도시에서 가정의 형태가 예전보다 다양해진 점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생각한다. 저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쌀을 사고 밥솥으로 밥을 지어 차린 밥상은 조부모 댁에 가서나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거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소비자의 식생활도 당연히 달라져 왔는데 여전히 쌀 소비 패턴과 관련해 종합적 고려가 빠진 통계를 작성하는 건 시대착 오적이란 생각이 든다.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수입하는 쌀로 인해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축소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입장도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다. 덧붙여 최근 소비자들의 쌀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에 쌀이 귀해지려면 남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변상문 과장 말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저는 도시에 살지만 쌀밥을 먹고 싶다. 제게는 쌀이 귀하다. 그리고 도시에도 쌀밥을 먹기 힘든 빈민계층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모든 사람이 충분히 밥을 잘 먹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한편으로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쌀이 남으니 쌀을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고자 쌀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농민과 도시 거주 소비자 모두를 무시하는 논리라 생각한다. 졸속 정책 따른 현장 피해 누가 책임지나? 최종덕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정책실장. 농식품부의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추진 과정을 보면 그동안의 정부 정책 추진 방식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도별 쌀 생산량 비중에 따라 각 시도의 쌀 감산 할당량을 배정하고 시도는 각 시군구별로 또 할당량을 배정하며 시군구는 읍면동별로 강제 할당하는 방식이다. 굉장히 조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2일 벼 재배 면적 조정제 관련 세부 지침 공문을 시도에 배포하면서 2월 말까지 감산 세부 계획을 농림사업정보 시스템 아그릭스에 입력하라고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현장 농지 상태를 살펴보거나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여지는 없는 것이고 담당자는 사무실에서 계산기 두드려 퍼센티지 정하며 입력하는 시기다. 농민들이 재배 품종을 전환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목 전환에 따른 득실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졸속적으로 품종을 변경토록 만들 시 나타나는 피해는 온전히 농민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농산물 최저 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보면 과거에도 타 작물 전환으로 인해 공급 과잉이 발생해 해당 타 작물 가격이 폭락한 사례가 있었다. 벼 재배 면적 조정제로 콩깨 등 타 작물 가격이 폭락해도 그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을 상황이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직불금, 감소 등의 피해 책임은 온전히 농민과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장들 중에도 자기 판단 없이 정부 정책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여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4월 말과 5월 초에 걸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자체장들에게 벼 재배 면적 조정제와 관련해 의사를 묻고 면담을 요청하려 한다. 정부 차원에선 식량자 급률 및 농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쌀 정책 재정립으로 국가 책임 농정 강화해야. 송원규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 정책실장.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 농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농산물 가격 보장 정책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수용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 벼, 재배 면적 감축 등 쌀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농정을 상징하는 정책으로 인식되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농업 분야에서의 국가 책임성 강화 방향을 논의하는 게 농정 대전환, 사회대 개혁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쌀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쌀 정책 분야의 과제다. 쌀 정책 전환 과정에서 일본의 쌀 수입 관련 재협상 추진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쌀 재협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쌀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을 자세히 분석한 뒤 세계무역기구 WTO 쌀 의무 수입 물량 조절과 관련해 수출국과의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에토다쿠 일본 농림수산대신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의무 수입, 쌀 수입량 삭감에 대해 노력하고 싶은 하나의 과제로 삼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되는 가운데 쌀 재협상 추진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자라난 정부 농정 대상 불신을 해소하고 쌀 정책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쌀 정책을 넘어 전반적 농업 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의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쌀뿐 아니라 다른 곡물의 자급률 향상을 고려하는 양곡 정책을 위한 민관 공동론의 시작. 친환경 먹거리 운동 진영에서 제기해온 쌀부터 친환경 전환 요구에 대한 농업계의 공감대 형성, 공공급식 전면 공급 등 수요 확보 방안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려고충 이해하지만 면적 조정은 꼭 필요. 현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벼 재배 면적 조정은 과거에도 3차례 했지만 8만 헥타르 규모나 추진 방식은 양정 역사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여러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역대급 규모의 재배 면적 조정제라고 하는데 정부가 느끼기엔 역대급 소비 감소다. 2년 전부터 소비 감소가 심하게 체감되고 있다. 특히 건강과 관련해 쌀이 우리 사회에서 공포의 대상이 돼버렸다. 쌀이 대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대접받으려면 귀해져야 하고 귀해지려면 남으면 안 된다. 남지 않게 하려면 재배 면적을 감축해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그럼 왜 8만 헥타르를 목표로 정했느냐? 구조적 공급 과잉 물량, 즉 평작 기준으로 항상 속을 썩이는 물량이 20만에서 25만 톤, 면적으로 환산하면 5만 헥타르다. 면적을 5만 헥타르 줄이려면 8만 헥타르를 목표치로 잡아야 회기 면적, 이행률을 고려할 때 근접할 수 있다. 이 정책으로 안정시키려는 쌀값은 2025년 산보단 2026년 산이다. 추세를 보면 올해는 수확기 쌀값이 어느 정도 지지될 것 같다. 그런데 이후 또 재배 면적 생산량이 과잉될 경우 내년에 2023년이 재현될 수 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8만 헥타르 조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추진 방식이 강제적 지자체 자율 감축이라 말씀하시는데 8만 헥타르 중 5천 헥타르는 농지 전용, 3천 헥타르는 친환경 전환, 3만 6천 헥타르가 전략작물직 불재, 7천 헥타르는 전략작물 외 타작물 지자체 보조 사업이다. 남은 3만 헥타르가 자율 감축이다. 각 지역에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힘드실 것이다.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남는 쌀이 줄어들수록 농촌 개발, 지역 특화 사업 등 다른 쪽으로 예산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다.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란 자부심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 청중토론. 현장에 어려운 점이 많은 건 알겠지만 어쨌든 벼 재배 면적은 감축해야겠다. 이것이 수많은 벼 재배 면적 감축 반대 이유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측이 고수한 입장이었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토론회 발제 토론자 및 토론장을 가득 채운 전국 각지 농민들의 비판에도 벼 감산, 기조 고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농식품부 측의 태도에 토론회 참가자들의 비판 강도는 점차 강해졌다. 김정용 전농 전북도연맹 부의장은 왜 수입쌀은 마치 신의 영역인 양 건드리지 않으면서 국내 쌀에 대해서만 재배 면적을 감축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뒤 정부는 쌀 감산 시 우리나라에선 일본에서와 같은 쌀 대란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자부하는 듯하다. 수입쌀에 의존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갑성 전농 부의장 역시 변 과장의 벼 감산 주장에 대해 최근의 기후위기 식량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쌀이 오래도록 남아돌 것이란 전제하에 나온 주장이라며 기후위기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상황에서 쌀 감산으로 인해 초래될 식량 부족 문제는 어떡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명기 전국쌀 생산자협회 회장은 지역에서 남는 쌀이 줄어들수록 농촌개발, 지역특화 사업 등 다른 쪽으로 예산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는 변 과장의 주장에 농식품부는 농민들의 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각각 넓고 많아서 세금이나 축낸다고 보는 듯하다. 쌀 농가들을 위한 예산을 지역개발 명목으로 다른 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건 사실상의 예산 착취라고 비판하며 요샌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이 벼 재배 면적 조정 관련 사업 설명회를 하러 온다는 명목으로 마을에 왔다가 이장들에게 쫓겨난다. 얼토당토하는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지역 내 갈등, 농민 공무원 간 갈등도 심화한다. 농식품부는 이로 인한 고통을 아는가라고 성토했다.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벼 재배 면적 조정제 내용의 친환경 재배 면적 확대를 벼 감산 방식 중 하나로 포함하는 내용이 묘하게 끼어 들어가서 마치 친환경 농민단체가 이것에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최근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다며 친환경 농업 확대와 벼 재배 면적 감축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장 농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채 현장 농민 입장과 무관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져 유감스럽다는 게 김상기 회장의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호 당국대 교수는 시장 작동 원리에 쌀값을 맡기자는 변 과장의 취지에 왜 시장 메커니즘 작동 원리를 쌀에만 적용시키려는지 모르겠다. 마늘 양파의 경우 가격이 조금만 오를라 치면 TRQ 물량 수입하고 시장에 풀고 이러면서 시장 개입을 하지 않나?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기료, 버스 요금, 전화료 등에 대해서도 시장 개입, 가격 개입을 진행하건만 왜 쌀에만 시장 메커니즘을 적용하라고 하나? 이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이어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재배 면적 감축의 이유로 거론하는 변 과장의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교수는 기후변화 등의 여러 요인으로 논 면적과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은 구조적 이유로 발생한 상수가 아닌 변수다. 40만 8,700톤의 TRQ 수입쌀이야말로 구조적 공급 과잉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